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한 말 중에 감정평가를 할 때 언제 1억인지를 명시해 줘야 된다 할 때 그 언제 1억이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준 시점이라고 해요. 기준 시점이란 말이 뭐냐면 기준 시점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감정평가 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다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평가액을 얼마인지 감정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뭐라고 불러요? 기준 시점. 시점이라 해서 시간하고 몇 시 몇 분 이런 걸 말하지 않고 날, 며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기준 시점의 뜻이에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이것의 원칙. 언제를 원칙으로 하느냐?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가 원칙이에요. 다시 언제가 원칙이라고요?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가 원칙.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뭐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구비돼야 돼요. 자, 제가 원칙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날 감정평가 의뢰했어요. 그런데 이날 오후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바람에 12월 요게 이제 요날 평가 의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요걸 요렇게 잡고 요날 평가 의뢰한 거예요. 평가 의뢰했는데 오후에 의뢰하는 바람에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렇게 12월 23일까지 가격 조사를 했대. 서둘러서. 예, 왜냐면 크리스마스 날은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12월 23일 날 이렇게까지 가격 조사를 딱 하고 그리고 12월 24일 오전에 평가 보고서를 검토 및 제출을 했대. 검토하고 그리고 제출했대. 이렇게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가 언제예요? 12월 23일 날 가격조사 완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를 원칙으로 한다. 원칙은 언제라고요?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다. 그런데 이날 평가 의뢰하면서 평가 의뢰인이 평가 의뢰하면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 날짜는 언제냐면 2018년 12월 우리 책에 15일 기준으로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과거에 온 날짜네. 그죠? 아니면 돌아오지 않은 미래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좀 해주세요. 평가 의뢰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날 평가 그냥 의뢰 이날 날짜 지정하지 않고 평가 의뢰했다면 가격조사 완료한 12월 23일이 기준 시점이 되는 건데 이날 평가 의뢰하면서 이렇게 날짜를 지정한 거예요. 과거에 어느 날짜를. 과거에 어느 날짜를 지정했어요. 기준 시점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날짜 기준으로 가격조사 가능하대. 그러면 이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소급이에요. 소급평가. 그런데 이날 평가 의뢰하면서 도래하지 않은 아직 미래의 날짜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평가 좀 해주세요. 평가 의뢰했고 이 날짜 가격조사 가능하대.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기한부 평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평가 의뢰를 했어요. 평가 의뢰인이. 근데 날짜를 지정했어요. 임진왜란 때 기준으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날짜 정해져 있죠? 그런데 가격조사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니까 안 돼. 그거는. 다시요. 이날 평가 의뢰하면서 말하기를 230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주세요. 내가 우리 집값이 내가 그때 가면 얼마쯤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어요. 날짜 지정했죠? 그런데 도래하긴 하겠지만 너무 먼 미래잖아요. 가격조사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준 시점이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하시죠. 아무런 기준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평가 의뢰할 때는 원칙이 뭐다?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한다. 그런데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졌고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될 수 있다. 과거면 소급이고 미래면 기한보다. 날짜가 정해졌더라도 너무나 먼 과거나 너무나 먼 미래는 가격조사 불가능하므로 기준 시점 될 수 없다. 감 잡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소급과 기한부의 의미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142쪽의 하단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감정평가를 뒷받침하는 법규가 있는데 그 법규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평가에 뭐라고 그랬어요? 관한 규칙. 찾으셨어요? 어딘지? 예, 괄호 안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기네.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법 시간에 첫 번째 공법 시간에 나오는 법이 이름이 뭐예요? 예, 국계법 이런 법은 없다고요. 그 뭐예요? 법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법령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걸 기니까 좀 줄여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라고 말해. 그게 어떤 건데? 국토계획법이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국토계획법 5글자죠. 그러니까 이제 공법 선생님은 너무 길어. 그래서 어떻게 줄여서 말해? 국계법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계법이라고 부르는 거는 통용되는 건 아니야. 통용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하고 공법 선생님하고 약속. 이해가셨죠? 강의실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하고 여러분하고도 또 약속을 해요. 어떤 거냐? 너무 길어. 그래서 그냥 이걸 줄여서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감칙 그럴 거예요. 감칙. 감칙이 뭐냐면 감자를 삶은 규칙? 감자를 튀기는 규칙? 아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제7조. 앞으로 감칙 제7조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이지 통용되는 말은 아니에요. 통용되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냥 약속입니다. 아셨죠? 제가 탄력성을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것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통용되는 규칙,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많이 이렇게 표시합니다. 왜냐면 탄력성 이렇게 표시하면 갑자기 알파벳 E가 왜 나왔지? 그래서 헷갈려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탄력성 이렇게 시작하지만 보통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과서들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엡실론이라고 표현해서 탄력성을 표시하듯이 약속한 것뿐입니다. 자, 그럼 감칙 제7조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에서는 원칙이 뭐냐면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해야 한다라는 개별평가 원칙입니다. 뭐가 원칙? 개별평가 원칙. 아까는 뭐 원칙? 현황평가 원칙 하나. 두 번째는 뭐의 원칙? 개별평가 원칙 둘. 원칙 3개 정도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벌써 기초에서 2개를 했네. 따라서 개별평가 원칙입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그러면 예외로 어떤 평가들이 있느냐? 일괄평가, 그 다음에 구분평가, 그 다음에 부분평가. 이런 건 예외예요. 예외로 인정하는 거예요. 원칙은 뭐냐면 무슨 평가가 원칙이고 개별평가가 원칙이고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개별평가가 원칙이고 예외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그러면 첫 번째 일괄평가. 이제 일괄평가 요거에 대해서 할 거고요. 이놈 하면서 대비되는 구분평가와 대비시켜서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구분평가와 대비시켜서. 그런데 이것도 글자에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 기초과정이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 알겠다. 내가 좀 이따가 설명은 못하겠지만 뭔 얘기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감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셨죠? 지금부터 그 얘기 할게요. 자, 원래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건 2개를 지금 나란히 붙여볼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지 알겠죠? 제가 그리는 방식에서 강의실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해서 제가 몇 번 그리다 보니까 이건 땅이고 이건 건물인갑다 이렇게 감오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토지하고 주택, 뭐 토지하고 건물 해도 좋아. 그러면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 2개의 물건 맞죠? 2개의 물건은 원칙대로 어떻게 평가해야 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게 원칙인데 얘네들을 이렇게 봤네. 이렇게 전체를 봤어. 그러면 얘네들이 일체로 거래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게요? 복합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합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아, 이것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복합 부동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복합 부동산일 때는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물건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물건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래 갈 때도 하나의 물건처럼 둘인데 하나의 물건처럼 왜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나 일체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하나의 물건처럼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감정평가할 때 무슨 평가한다? 일괄해서 평가해요. 두 개인데 하나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어떤 때 그러냐면 두 개지만 두 개가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나 일체로 거래가 될 때. 지금 제가 말한 거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 뭔 얘기인지 감 잡으셨죠? 네, 그렇게 볼 때 일괄평가다 그래.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죽어라고 고생하고 성과를 못 보지 말고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다 이렇게 보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개론은 원리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제 말을 흘려듣지 마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구분평가 할게요. 구분평가. 구분평가입니다. 이게 건물이에요. 한 개죠. 그럼 원칙대로 그냥 하나로 평가하는 게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이야.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건물 중에서 이렇게 돼 있대. 건물이 탁 나눠졌고 윗부분은 주거용이래.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상업용이래. 그러면 용도가 두 개가 같이 있죠. 하나의 건물에 둘 이상의 용도가 있을 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복합 건물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복합 건물이라고 해요. 그럼 복합 건물 중에서 저는 어떤 복합 건물을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상복합 건물을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주상복합 건물이에요. 자, 그럼 감정평가할 때 당연히 여러분 이것의 가치하고 이것의 가치가 다르겠죠.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구분해서 평가한다. 원래는 하나의 물건이니까 원칙대로 개별평가해야 하나 이렇게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가 다른 부분은 구분해서 평가한다. 하나라도 가치가 다른 부분은 구분해서 평가한다. 만약에 세 군데가 가치가 다르면 셋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구분평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저는 부분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쪽으로 올리면 또 연속성이 없어서 헷갈릴라. 또 밑에다 해야지. 헷갈려야지. 이렇게 부분평가. 부분평가에 대해서 할게요. 자, 부분평가가 뭐냐? 잘 보세요. 전체 가운데 일부분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이렇게 땅이고 이렇게 건물이라면 원래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각각 둘로 평가해야죠. 그게 원칙인데 이렇게 보자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뭐냐고. 복합부동산이죠. 복합부동산이죠. 그럼 복합부동산인데 복합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상태에서 뭘 본다? 이제 땅을 볼 거예요. 아, 복합부동산 맞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을 볼 거예요. 이 땅을 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땅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토지 이름이. 자, 이런 상태에서 토지 이름이 뭐죠? 건부지예요. 네, 뭐 대지 뭐 이런 말 하지 마요. 또 어떤 분은 땅이요. 이렇게 확 그냥 막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전체 복합부동산이다. 그리고 땅을 봤다. 그러면 얘가 뭐냐? 토지 이름이 건부지. 건부지다. 건부지. 그러면 건부지는 복합부동산을 전제로 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개념이다. OX. O. 다시 한번 복합부동산을 전제로 할 때만이 건부지란 말이 나오죠. 건부지는 뭐예요? 건물 밑에 있는 땅인데 그러면 그 땅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 그 땅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건물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땅은 건물 밑에 있는 땅이죠. 따라서 전체를 놓고 보고 땅을 보면 당연히 복합부동산을 전제로 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개념이 건부지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복합부동산, 건부지는 복합부동산 중에 일부분이죠. 다시 복합부동산 중에 일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전체 가운데 이렇게 일부분만 평가하는 걸 부분평가라 그러는 거예요. 일부만 평가하는 거. 이해 가셨죠? 예. 다시 한번 전체 가운데 일부만 평가하는 거. 이거 부분평가. 감 잡으셨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얘하고 비교해 가지고 좀 감이 오는데 얘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끌어올게요.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는 없어요. 근데 일본의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게 있어. 그게 뭔데? 요렇게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의 평가 규칙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독립평가. 뭐라고요? 독립평가. 요렇게 합니다. 요건 일본의 평가 기준에서 인정하는데, 자 그럼 똑같이 제가 요렇게 하겠어요. 토지, 건물 요렇게. 그럼 전체를 봐요. 그럼 뭐예요? 복합부동산 맞죠? 자 그림 따라 그리지 말고 편하게 보라고 그랬어요. 자 복합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전체를 볼 게 아니라, 전체 복합부동산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바로 땅만 봐. 이렇게 땅만 봐. 바로 땅만 본다는 말의 의미는 그 땅 위에 건물이 있거나 말거나 전혀 개의치 않겠다. 다시 말하면 건물은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면 땅만 있다고 치면 이 땅이 이름이 뭐인 셈? 낮이인 셈이지. 그럼 낮이라 치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이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없다고 치고, 조건부. 이해 가셨어요? 없다고 치고. 그런데 이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없다고 치고 평가했으니까 땅만 독립적으로 평가했죠. 예. 그리고